멘탈 괜찮아? 과르디올라. 3에서 0 오른쪽 화살표 3에서 3. 이후 얼굴에 자해. 손가락으로 그랬다. 인정. 맨체스터 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페이노르트와 무승부를 거둔 뒤 자신의 손가락으로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맨체스터 시티는 27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페이노르트와 3에서 3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맨시티는 공식전 6경기 연속 무승부진을 이어갔다. 경기 초반부터 맨시티가 페이노르트 골문을 위협했다. 두드리던 맨시티가 선제골에 성공했다. 전반 41분 홀란드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서갔다. 맨시티가 1에서 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전 초반 흐름도 비슷했다. 후반 5분 균도안이 코너킥 이후 세컨드볼을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하며 골맛을 봤다. 후반 8분엔 홀란드가 누네스의 낮은 크로스를 향해 몸을 날리며 발을 갖다 댔다.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페이노르트의 반격이 시작됐다. 후반 30분 그바르디올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하지 무사가 추격골을 넣었다. 37분 로톰바의 슈팅이 골대를 맞았으나 문전에 있던 히메네스에게 향하며 두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경기 종료 직전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반 44분 파이샤오가 후방에서 넘어온 롱패스를 받아 에데르송을 제친 뒤 크로스를 올렸다. 이를 한츠코가 머리로 마무리하며 동점골을 넣었다. 맨시티는 지난 10월 있었던 사우스햄튼과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이후 승리가 없다. 그 사이 토트넘 호스퍼, 스포르팅 시티,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등에 패하며 6경기 1무 5패라는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경기 후 과르디올라 감독의 머리와 코에 상처가 포착됐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랬다. 자해하고 싶다 라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날 실수를 반복한 그바르디올에 대해 그는 너무 어리다. 배울 것이다.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건 잘못된 행동일 것이다. 그는 환상적이다.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감쌌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페이노르트의 대반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나 3에서 0으로 앞선 상황에서 어떤 위험도 감지할 수 없었다 라고 전했다. 2. 붉은 얼굴 상처 오른쪽 화살표 자해 발언. 과르디올라 감독. 결국 사과, 최악의 나날. 재계약이 됐나? 결국 자해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맨시티는 27일 이하 한국 시각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페이노르트, 네덜란드 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3에서 0으로 앞서다가 내리 3골을 허용하며 3대3으로 비겼다. 맨시티는 5연패에서 탈출했지만 충격적인 무승부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얼굴과 머리에는 붉은 상처 자국이 생겼다. 그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긁힌 흔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해하고 싶었다 고 말한 후 긁는 동작을 하며 내 손가락, 내 손톱으로 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젯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날카로운 손톱 때문에 실수로 생긴 상처라고 설명하면서 방심했다. 내 답변은 자해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순간을 이용해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강조하고 싶다며 자선재단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남겼다. 맨시티는 이날 전반 44분 엘링 홀란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후반 5분에는 일카이 균도안이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홀란은 3분 뒤 멀티골을 완성했다. 사실상 승부의 추는 기운 듯했다. 하지만 페이노르트의 뒷심은 무서웠다. 페이노르트는 후반 30분 아니스 하지 무사가 만회골을 터뜨렸다. 7분 뒤에는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그리고 7분 2 다시 흐른 후인 후반 44분 다비드 한츠코가 헤더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맨시티는 6경기 연속 무승의 늪, 1무 5패에서 허우적거렸다. 맨시티와 2년 재계약한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의 고통은 더 컸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직전 경기인 토트넘의 0대4로 대패하며 감독 커리어 첫 5연패를 당했다. 맨시티는 2016년 이후 최악의 연패였다. UCL과 카라바오컵, 리그컵을 제외하고 EPL 3연패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처음 받아본 성적표였다. 또 EPL 홈에서 4골차 패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페예노르트전도 악몽이었다. 결과는 무승부였지만 패배나 마찬가지였다. 맨시티는 196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모든 대회에서 6경기 연속으로 2골 이상 실점을 기록하는 치욕을 당했다. 맨시티는 UCL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승점 8를 기록. 15위에 머물렀다. UCL은 이번 시즌부터 리그 페이즈 방식으로 변경됐다. 각 팀은 8경기, 홈 4경기 원정 4경기를 치른 후 1에서 8위는 16강에 직행하고 9에서 24위는 플레이오프를 치러 남은 토너먼트 진출권의 주인공을 가린다. 이대로면 맨시티는 플레이오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최근 맨시티와 2년 재계약에 사인했다. 그는 2년 더 머물고 싶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2년이 안 될 수도 있다. 우리 팀에는 전설적인 선수들이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팬과 회장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당신은 바뀌어야 한다. 모두가 압박을 받고 있다. 나는 계약이 있지만 한 달 안에 여기 없을 수도 있다. 고 밝혔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입지가 다소 미묘해졌다. 그의 얼굴 상처가 맨시티의 현주소다. 3. UCL 리뷰. 음바페 PK 실축, 리버풀. 레알 2에서 0 격파, 오전 전승으로 단독 1위 플러스 공식전 15경기 연속 무패 질주. 리버풀은 28일,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2024-25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5번째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2에서 0으로 꺾었다. 위르겐 클롭 전 감독과 결별하고 아르네 슬롯 감독을 새로 선임한 리버풀은 이번 시즌 순항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내면서 공식전 6연승과 함께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오전 전승으로 AS 모나코, 인테르 밀란 등을 승점 2점 차로 따돌리고 단독 1위를 지켰다. 반면 프리메라 리가에서 2연승을 달린 뒤 안필드 원정에 나섰던 레알 마드리드는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무릎 꿇었다. 지난 6일 AC 밀란전 1에서 3패배에 이어 챔피언스리그에선 2연패, 승점 6점에 머물러 24위로 떨어졌다. 리버풀이 먼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쳤다. 전반 3분 만에 득점 기회를 잡았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다르윈 누니에스가 날린 슈팅을 티보 쿠르트아 골키퍼가 막아냈다. 그런데 흐른 공이 라울 아센시오 발에 맞고 골문으로 향했다. 공이 골라인을 넘기 직전 아센시오가 가까스로 걷어냈다. 전반 22분 내에 도 쿠르투아 골키퍼가 빛났다. 혼전 상황에서 날아온 슈팅을 6탄 방어해냈다. 후반 5분 리버풀의 슈팅이 또 쿠르투아 골키퍼에게 막혔다. 얼리 크로스를 통해 시도한 헤더를 쿠르투아 골키퍼가 동물 같은 반사신경으로 막았다. 주도권을 꽉 쥔 리버풀은 후반 6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알렉시스 맥알리스터가 2대1 패스를 통해 살린 슈팅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했다. 후반 13분 레알 마드리드가 동점 기회를 잡았다.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킬리안 음바페가 키커로 나섰다. 그런데 음바페가 날린 슈팅을 켈러어 골키퍼가 막아냈다. 리버풀 팬들은 환호했고 음바페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리버풀은 후반 23분 추가골 기회를 놓쳤다. 역습 상황에서 공을 받은 살라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그런데 살라가 날린 왼발 슈팅이 골대를 크게 빗나갔다. 방향은 티보 쿠르트아 골키퍼를 완전히 속였지만 궤적이 잘못됐다. 리버풀의 추가골은 후반 30분 터졌다. 교체로 들어간 코디 악포가 추가골 주인공이 됐다.
코너킥을 시작으로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펄쩍 뛰어올라 헤더로 연결했다. 신장이 작은 루카 모드리치가 막을 수 없는 높이였다. 두 골차 열세에 몰리자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모드리치를 빼고 18세 신성 엔드릭을 투입했다. 하지만 엔드릭도 안필드에선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남은 시간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잡지 못한 채 무득점 패배를 당했다. 4. 결국 헐값에 매각하나 레알 마드리드 러브콜 19년 동행 대위기. 영국 매체 TBR 풋볼은 27일 한국 시간 첼시가 제임스 매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임스는 여전히 구단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끊임없는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그의 백업이었던 말로 귀스토 21가 엔초 마레스카 44 이탈리아 감독 아래서 핵심 선수가 됐다 라고 보도했다. 참다 못한 첼시가 제임스와 동행을 멈출지 고민하고 있다. 제임스는 2005년 첼시 유소년팀에 입단한 후 위건에서 보낸 한 시즌을 제외하면 줄곧 첼시 유니폼을 입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첼시 1군 팀에서 활약한 그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라이트백으로 성장했고 2022년에는 6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시즌부터는 주장 완장을 받아 리더십을 선보였다. 그런데 말썽을 부리던 햄스트링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커리어가 제대로 꼬였다. 제임스는 지난 시즌 햄스트링 수술을 받으면서 6개월 넘게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도 별반 다르지 않게 개막 후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전하면서 공식전 4경기 출전에 그쳤다. 제임스는 커리어 동안 크고 작은 부상으로 120경기나 결장했다. 주로 햄스트링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이 밖에 무릎, 사타구니 등을 다쳤다.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일수만 688일에 달할 정도로 축구계를 대표하는 유리몸으로 전락했다. 이에 지친 첼시가 제임스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곧바로 레알 마드리드가 기회를 포착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카르바알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새로운 라이트백이 절실하다. 더 나아가 오랫동안 오른쪽 측면 수비를 책임질 선수를 찾고 있다. 부상을 달고 다니지만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제임스가 후보로 등극했다. 레알 마드리드 외에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도 제임스를 지켜보고 있다. TBR 풋볼은 첼시가 기본 이적료를 낮게 책정하되 제임스의 출전 경기 수에 따라 이적료가 올라가는 조항을 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매체는 레알 마드리드가 제임스의 이적료료 2천만 파운드, 약 353억 원가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BR 풋볼은 제임스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라이트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를 포함해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등이 구애를 보내고 있다. 라며 첼시가 택할 방법의 하나는 제임스를 낮은 이적료에 매각하고 출전 경기 수에 따라서 금액이 높아지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